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급등 후 피로감 보합권으로 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라든 S&P 500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산업지수는 0.09%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초반의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서는 소폭 올려주면서 그래도 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 지수들이 이제 보합권으로 혼조 마감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전날 지난 목요일에 급등한 데에 따른 피로감에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그 이후에 오후장 오름폭이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인플레이션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비컷을 지지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알려진 인물로 보여주고 있는데, 비컷을 지지한 배경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가 미국 CN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인플레이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50bp 인하가 올바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됐다라는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월러 이사는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알려진 인물로, 월러 이사는 9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월러 이사는 자신을 비컷을 지지하게 한 것은 최근 몇 달간의 인플레이션 지표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인플레이션 1.8%를 하회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50bp 이하의 무게를 실어주는 듯한 이야기를 했고요.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움직일 때 나는 큰 폭으로 금리 인상에 강력히 찬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방으로도 똑같이 느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다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증시가 연준 비컷으로 거품 위험에 커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준이 비컷을 단행을 하면서 미국 증시의 낙관론이 확산이 됐지만 동시에 거품이 낄 위험도 촉발이 됐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 채권이 더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분석한 내용들을 이야기했고요. 증시의 거품 위험을 고려하면 주식보다는 채권과 금을 저가 매수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자산은 침체나 인플레이션 재개의 가능성을 더 잘 해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은 주식보다는 채권하고 금이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게 된다면 동그라미 친 곳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시점이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침체가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어느 정도에 대한 침체가 나올지가 걱정되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봄원 이사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급한 승리 선언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9월에 대한 비컷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미셸 봄원 이사가 50bp보다는 25bp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 안정 책무에 있어 성급한 승리 선언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50pp가 아닌 25pp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보다 중립적인 정책 기조를 향해 신중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2% 목표까지 낮추는데 더 많은 진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평소 강경 매파적인 입장을 보여온 봄원 이사는 지난 18일 끝난 9월의 FOMC에서 25pp를 인하를 주장을 한 사람이었었고요. 12명의 투표권자 중 유일하게 다른 목소리를 낸 유일한 봄원 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안 좋은 얘기가 좀 있기는 하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수 시설에 대한 로켓 공격을 하면서 발사체 100발 이상 쏘아 올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가
22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이어갔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켓 수십 발로 이스라엘 북부 라파엘 군수 산업 단지를 폭격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를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지목된 호출기와 양방향 무전기 폭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원유 석유라든 천연가스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또 한번 반응을 해줄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은 133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0.45% 오름세 보여주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였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는 듯한 내용들이 있고요. 환율이 어느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조금 더 환율이 눌려줄지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는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43엔 거래되고 있고요. 0.95%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화에 대한 강세는 지금 금리가 동결이 나왔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일본의 엔화가 이번엔 동결을 하지만 시간이 좀 흘러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또 작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상황으로서 엔화가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엔화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금 가격은 트라이온스당 2,64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21% 올려주면서 금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9월에 비컷에 대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국제금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금 가격이 꾸준하게 올려주는 듯한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빅스 변동성 지수는 1.10% 하락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빅스 변동성 지수가 1.10%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투자 심리도 악화된 모습들을 보였었고 빅스 변동성 지수도 좀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주요 주가 지수가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약간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면서 빅스 변동성 지수도 크게 움직임이 오늘 올랐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크게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큰 움직임보다는 소폭 내려주면서 불안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나타난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빅스 변동성 지수가 기준점 15 이하로 내려오는 내용보다는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동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다시 한번 빅스 변동성 지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0.03%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 근래 반등을 해주다가 소폭 눌려주는 듯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폭 상승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다가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전환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3.7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미국 국채 10년물은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WTI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으론 4.76%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WTI 가격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주 4.76% 급등 마감을 했고요. 연준이 비컷 금리 인하로 자리를 좀 잡으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번 주 유가가 밀어 올린 요인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겨냥한 공습에 박차를 가한 점도 중동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유가를 어느 정도 지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동 지역에 대한 리스크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WTI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으로 보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 엔비디아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아이폰 16이라는 신제품을 공개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크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보게 된다면 중국어라든 일본어라든 한국어 AI 관련한 내용들이 올해가 아닌 내년에 공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아이폰 16보다는 아이폰 17
Q7 내년에 나올 신제품이 더 기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알파벳이라든 아마존 좋은 내용이었었고요. 테슬라는 소폭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일부 차익 실현들이 나타나면서 오늘은 보합권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셀 2000 중소형주 종목군들도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227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소폭 눌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 번에 대한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빅컷을 했는데도 추후에 두 번의 금리 인하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써 그렇다면은 중소형주에 대한 종목군들이 지금보다는 더 상승할 가능성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면서 눌려주고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1.31%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59% 눌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반도체 주가가 하락해주는 내용들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1% 내려주면서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퀄컴이 인텔에 대한 인수 타진에 관한 얘기가 나타나면서 퀄컴이 급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휴대용 반도체 업체인 퀄컴이 인텔의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퀄컴이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듯한 내용이 있었고요. 퀄컴이 인텔을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 반도체 업체 간의 M&A로는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내용들로 봤을 때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식통을 듣게 된다면 아직 양사 합의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얘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이 창사 56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병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퀄컴이 인수를 위해 인텔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회사 합병에 합의하더라도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덩치가 큰 내용이기 때문에 각국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는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될 가능성이 높겠고, 다만 미국은 두 회사가 합칠 경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반도체 생산에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큰 규모에 대한 M&A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애플 아이폰 16이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요가 부진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폰 16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공개를 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를 통해 인공지능을 이제 선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목을 끌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지금은 베타 버전인 상황이고요. 이 베타 버전이 확실하게 나온 상황이 아직까지도 나온 내용들도 아니고, 이 내용들도 영어 버전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며칠 전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적다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애플의 주가는 약간 주춤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클레이즈라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선 주문 수치 등을 분석해 작년에 비해 프로 모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내용들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UBS는 지난해의 경우 공급망 차질로 인해 데이터가 약간 왜곡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투자자들은 부진한 초기 아이폰 16 수요에 대한 전망에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같이 이야기한 거는 이번에 북미 지역에 대한 판매량은 이 영어 버전에 대한 인텔리전스에 대한 공개로 인해서 이런 북미 지역에 대한 판매는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아시아 지역에서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더라도 내년에 또 신제품이 나오는 것에서 이제 매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출이 그렇게 올리지 않더라도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애플은 더욱더 아이폰을 더 많이 팔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요 회사가 3마일 섬 원전 재가동에 관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3마일 섬에서 원전을 재가동을 해서 이 전력들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지난 2019년 폐쇄된
미국 펜실베니아주 3마일섬 원전 1호기가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2028년 재가동이 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1호기 원자로 재가동을 위해 3마일섬 발전 시설에 1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20년간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이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이 역대 전력 구매 계약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을 하면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급등해 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나라 종목군들에서도 원전 관련한 종목군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코에 대한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전 관련한 종목군들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그리고 체코에 관한 내용 때문에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원전 종목군들 한전기술, 에너토크, 우진엔텍 대표적인 원전 종목군들은 꼭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증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컷 옹기다운 코스피 이야기 나타났고요. 나흘째 올랐지만 2600선은 밑돌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593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0.49% 상승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움직임은 아직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사주면서 0.49%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19% 그래도 크게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답답하게 횡보를 하다가 그래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잘 사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더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뒤늦은 미국의 비컷 훈풍의 20일 상승세를 탔지만 2600선은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연준의 과감한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금요일 시장에 대해서 뉴욕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코스닥이 1.19% 올랐으니까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유라든 천연가스 이런 종목군들은 아마 개파락으로 스타트를 보인다고 하게 된다면 초반에 원유, 천연가스 종목군들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S&T 다이내믹스라는 종목이 강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K2 전차 국산 파워팩 적용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10%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2 전차에 국산 파워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소식에 이 변속기를 제작하는 S&T 다이내믹스가 급등세를 보이는 내용이 있었고요. 방위사업청이 국내에 파워팩 장착안을 의결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속기가 방위사업청 문턱을 넘으면 개발 착수 후 20년 만에 국산 파워팩을 K2 전차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눌려주고 다시 급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충분히 26,750원짜리는 이겨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26,000원 부근 이겨내면은 앞에 고점까지 충분히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보게 된다면 S&T 다이내믹스는 매출액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만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올려주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도의 영업이익보다 2024년도의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고요. 여기에 파워팩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은 2024년, 2025년 좋은 흐름이 또 한 번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모비스라는 종목도 크게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죠. 1초면 암치료 양성자 치료 신기원 연다라는 내용 나타나고 있고요. 양성자 가속기 핵심 정부 과제 개발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민간병원 중 처음으로 양성자 치료기기를 도입했던 삼성 서울병원이 고설량 방사선 치료법인 플래시 기술로
방사선 치료의 신기원을 열기 위한 새 도전에 나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양성자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비스가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입자 관련 쪽으로 보게 된다면 이 모비스라든 비츠로테크, 일진파워 같은 종목군들이 엮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반응을 해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비스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된다면 61선 뚫어대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마도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120선을 뚫었다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겠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120선을 뚫어낼 때가 강력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120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뚫어낼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들, 기관들 사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좀 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많이 떨어진 모습에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가스공사라는 대한골에 관련한 종목군들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하나오션 같은 종목군들도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오션이라든 HD 한국조선해양, 이 조선과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APR 같은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도 반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오늘 흐름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한국가스공사도 외국인들, 기관들 잘 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이었습니다. 여기에 일진전기도 움직임을 잘 보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성주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를 좀 해주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급등해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VT,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2 여기에 실리콘2가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덕선 테코피아, VT 같은 종목군들도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종목이라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같은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일렉트릭 같은 전력과 관련한 종목군들도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IPMSG 같은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도 매수를 잘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시간 외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된다면 흥하해운이라든 STX 그린로지스 그리고 대한해운, KCTC, HMM 이런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해운하고 물류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잘 보이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흥구석유라든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원유석유 이런 종목군들도 반응을 잘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선 초반에 해운물류라든 원유석유 이런 종목군들 반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또 전쟁 관련한 우려감 또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 9월 S&P 글로벌 제조라든 서비스 종합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50 밑으로 또 나올지 50 위로 또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일 같은 경우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용산으로 초청 만찬에 관한 내용 나타나고 있고요. 민주당 금투세 논란 해법 토론에 관한 내용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일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위드 SK 하이닉스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대왕골에 관한 2차 전략회의 있거든요. 그래서 대왕골에 관련한 종목군들이 서서히 움직임을 잘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성밸브라든 한국가스공사, 한선엔지니어링 같은 웨이버스 같은 종목군들, 대왕골에 관련한 종목군들 같이 흐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26일은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나오고 2분기 GDP 확정치 나오고요. 그리고 클래시스하고 이루다가 합병에 관한 내용 때문에 주식 매수 대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서 클래시스 이루다 반응을 해줄지 봐야 될 것 같고 도쿄의 게임쇼 개최에 관련한 내용 때문에 게임 관련한 종목군들이 반응을 해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 웹툰 페스티벌 관련해서 웹툰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여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해서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변경 상장, 재상장 관련해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제품 발표를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 나오면서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도 움직임 잘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관한 내용 또 이야기를 해드렸다 보니까 오늘 매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아침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